지난 시간에 이어서 익형에서 발생하는 실속과 최신의 저속 익형 그리고 고양력 장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어포일의 스톨에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포일 스톨은 실속은 리딩 엣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과 트레일링 엣지에서부터 유동 박리를 통해서 쭉 시작되는 크게 두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각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리딩 엣지 스톨은 통상적으로 얇은 익형에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다시피 바등각이 2도, 5도 뭐 이런 식으로 바등각이 점점 커지고 있을 때 그 유선의 흐름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2도가 아니고 한 10도 정도 되는 값입니다. 그러면 이 유선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표면을 따라서 잘 흘러가다가 15도보다 조금 낮은 곳에서는 특별한 차이점이 이렇게 없는 데 반해서 15도를 조금만 넘어서게 되면 여기에서 유선의 모양이 크게 많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급격하게 유동의 박리가 리딩 엣지 부근에서 급격하게 이렇게 생기면서 양력 계수가 우측 하단 그림처럼 선형적으로 증가하다가 급작스럽게 이렇게 양력이 떨어지는 이벤트가 생깁니다. 이와 같이 얇은 익형의 경우에는 압력이 변화가 부드럽게 일어날 여지가 작기 때문에 앞쪽이 좀 뾰족한 모양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유동 박리가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양력이 sudden lift drop, 양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뭐 이런 익형이 있을 수 있고 그건 대부분 10%에서 한 16% 정도 되는 뭐 이런 익형들의 경우에 리딩 엣지 스톨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에 트레일링 엣지 스톨은 상대적으로 좀 두꺼운 익형에서 요 두꺼운 경우에는 이 유동 박리가 예를 들어 바등각 15도 정도에서 이 뒤쪽에서부터 이렇게 유동 박리가 시작되고 한편 리딩 엣지를 포함한 앞쪽의 상당 부분이 표면을 따라서 붙어서 이렇게 경계층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등각이 20도가 넘는 경우에서도 리딩 엣지의 선두부의 상당 부분은 유동이 부착된 형태로 흘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등각이 조금 바뀐다고 해서 익형 전체에 유동 박리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건 상대적으로 좀 부드럽게 스톨이 발생하고 반면 상대적으로 꽤 두껍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CLmax는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합해서 우측 하단 그림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얇은 익형 중에서도 이 4421과 4412, 즉 두께가 12%인 얇은 익형과 21%인 두꺼운 익형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캠버가 똑같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선형 구간에서는 두 익형 다 똑같은 거의 같은 양력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근데 이게 한 8도, 9도 정도에서부터 이 상대적으로 두꺼운 익형은 경계층 박리가 먼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경계층 박리가 먼저 일어나서 최대 양력 계수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아지게 되고 그렇지만 이 변화는 양력의 평균적인 변화는 완만한 그래서 소프트한 형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반면에 두께가 12%인 익형은 바등각이 5도 정도까지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경계층 박리가 생기면 매우 급속도로
날개 익형 윗면 전체로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한 갑작스러운 양력의 하강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최대 양력 계수에 이르기까지는 그 양력의 특성이 잘 유지되다가 급격하게 이렇게 발생하게 되고, 이 스톨이 생기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평균적인 값으로 이렇게 그리는 건데, 양력이 거의 이런 식으로 변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양력의 변화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항공기 입장에서는 큰 진동이 유발되거나, 또 이 지점에서부터 피칭 모멘트의 변화가 급격하게 부호가 바뀌는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술을 들거나 내릴 때 하던 조작과 반대의 조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스톨은 이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대부분의 항공기는 실속 경보 장치가 있습니다. 날개 표면에 유동의 어떤 상태들을 이렇게 센싱해서 그걸 가지고 실속이 임박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렇게 알람으로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조종사가 받은 각을 낮춘다든지 기타 필요한 조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항공기의 특성이고, 극단적으로 얇은 플랫 플레이트, 그냥 평판입니다. 이렇게 이 선두부가 볼록한 그 유선형이 아니고, 이런 평판도 받은 각 효과에 따라서 기울기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증가하지만 훨씬 빨리 실속에 이렇게 진입하게 됨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익형의 전통적인 익형의 모양, 앞쪽이 약간 좀 두껍고 이 유선형으로 만들어진 것이 큰 양력을 얻는데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익형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아주 고성능 익형들은 이 좌측 하단에 보시다시피 이 전반적으로 두께가 좀 두껍고 균질한 형태이면서 뒤쪽 부분에서 아래는 오목하고 위쪽은 이렇게 볼록해서 좀 전반적으로 좀 우스갯소리로 올챙이 모양이라고 하는데 이런 모양을 띱니다. 그래서 뒤쪽 트레일링 엣지 쪽은 이렇게 좀 뾰족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양을 커스프라고 부르는데, 이게 일정하게 캠버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아래쪽을 오목하게 만들었으니까 상대적으로 캠버가 더 생긴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이걸 커스프 트레일링 엣지라고 부릅니다. 또 우리가 이 리딩 엣지의 특성이 항력을 저감시키는 데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것이 이제 석션 효과로 인한 항력 저감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최근에 나온 나사에서 나온 LS 시리즈입니다. 이런 것들은 라지 리딩 엣지 레디어스를 가진다. 그러니까 곡률 반경이 큽니다. 곡률 반경이 크니까 곡률은 뭐 상대적으로 거꾸로 역수니까요, 낮겠죠. 이런 모양이고, 통상 곡률 반경이 통상적인 낙하 익형들은 약 0.02C 정도의 곡률 반경을 가지는데, LS 시리즈는 거의 한 4배 정도 크기를 가집니다. 형상을 이렇게 만들므로써 통상적인 익형에 비해서 한 30% 정도 CLmax를 높일 수 있고, 즉 박리를 많이 지연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항력은 더 크게 감소를 시켜서 상대적으로 양력과 항력의 비인, 이걸 이제 양항비라고 부릅니다. 이 양항비를 50%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즉 만약 양력이 일정하다고 하면 항력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고,
항력이 일정하다면 양력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충격파가 생기기 직전에 그 아음속의 끝자락, 예를 들어 마수 한 0.7 근방에서 사용되는 슈퍼 크리티컬 에어포일과 유사한 어떤 모양을 가진다. 저속에서 씀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모양을 가진다.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겠습니다. 네, 우측 그림은 나사 LS0417 익형과 나카 2412 익형을 유사한 레이놀즈 수에서 측정한 그래프입니다. 양력 계수를 이래 보시면 노란색 점으로 표현되는 나사 익형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훨씬 파란색 사각형인 나카 2412 익형에 비해서 동일한 받은 거에서 큰 양력 계수를 이렇게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실속점 같은 경우에도 2412 익형 같은 경우에는 한 16도 정도에서 이렇게 생겼음에 반해서 이 나사 익형은 한 18도 정도까지 이렇게 양력 계수가 크게 증가함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고 이제 이런 양력 특성이 좋아지고 항력을 크게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로서 이 에어로다이나믹 센터점 근방, 즉 4분의 1 쿼터 그 쿼터 코드에서 측정한 피칭 모멘트가 2412 익형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 0.03 정도의 값을 이렇게 가지고 있음에 비해서 나사 익형 같은 경우에는 피칭 모멘트가 훨씬 크게 이렇게 걸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피칭 모멘트 이 전반적으로 캠버의 분포라든지 특히 트레일링 엣지에서의 캠버의 분포가 다르고 이 리딩 엣지에서 훨씬 곡률 반경이 이렇게 커짐으로 인해서 피칭 모멘트가 훨씬 많이 발생하는 익형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피칭 모멘트는 다른 조정면을 통해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익형이 아주 고성능, 즉 장기 채공 무인기 정찰에 사용되는 고고도 무인기 같은 데서는 이런 종류의 익형들이 사용되게 됩니다. 조금 더 그 압력 분포들을 이렇게 좀 더 살펴보면 이 익형의 모양 때문에 이 좌측의 그림처럼 바등각이 0도인 상태에서 양력 계수, 압력 계수가 1.0에서부터 이렇게 쭉 낮아지다가 이 앞쪽에서부터 급격하게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완만하게 낮은 압력이 이렇게 유지되면서 이 뒤쪽에서부터 압력이 다시 회복되는 이런 경향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압력 분포가 상당히 플랫해지는 게 이런 종류 익형의 전반적인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8.4도 정도에서 이제 유동의 익형 윗면에서 박리가 발생했을 때 이제 세퍼레이션이 있을 때는 당연하게도 이 앞쪽에 석션 픽이 훨씬 석션 픽에서 압력 값이 높아집니다. 근데 만약에 세퍼레이션이 없다면 마이너스 한 9 정도까지 이렇게 압력이 확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경향이 있을 텐데 이 박리가 됨으로써 이제 석션 픽이 떨어집니다. 이 얘기는 뭐 양력, 발생할 수 있는 양력도 이제 줄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급격하게 회복된 다음에 실속이 스톨이 일어나는 경우 또는 박리가 이렇게 있는 곳에서는 또 압력이 상당히 높은 압력 값에서 일정한 값을 이렇게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우측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태치드 플로우와 세퍼레이션 플로우를 비교한 그림인데
이 밑에 노트에 보시다시피 이 화살표의 크기가 어떤 레퍼런스 값에 대한 상대적인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레퍼런스 값은 뭐냐면 미니멈 프레셔 값, 그러니까 최소 압력이 나타나는 값과 유사한 어떤 값인데,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 것은 여기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된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 요 리딩 엣지 부분에서 당연하게 윗면에서 최소 압력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는 값이 됩니다. 최소 압력이 이 부분에서 생겼고 점차적으로 압력이 뒤쪽으로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세퍼레이션이 발생했다. 그러면 압력이 전반적으로 높은 상태로 이 중앙 그림과 매치시켜서 보시면 전반적으로 높은 상태의 압력이 발생하고 뒤로 갈 때 플랫하게 이렇게 압력이 점차적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고 플랫한 어떤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분포 특성으로 인해서 양력은 세퍼레이션 유동일 때 양력이 부착 유동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값을 갖게 되고, 한편으로 항력의 경우에는 부착 유동에 비해서 굉장히 큰 박리 유동의 경우 굉장히 큰 항력을 갖게 된다. 그래서 양력이 낮아지고 항력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것이 이제 실속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됩니다. 요걸 이제 도식적으로 모사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셨듯이 이 리딩 엣지에서부터 유선형으로 점차적으로 두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최신의 이 저속 익형들은 최대 두께의 위치가 약간 뒤쪽에 가 있습니다. 이 최대 두께의 위치가 이 뒤쪽에 가 있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압력 구배의 어떤 변화를 만들게 되고, 이걸 통해서 경계층에 천의를 지연시킴으로써 앞쪽에 훨씬 많은 그 측류 영역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런 특성은 저 레이놀즈 수, 그러니까 뭐 굉장히 낮은 속도로 비행하는 비행체에 필요한 익형들에서 매우 중요한 특성이 됩니다. 이걸 조금 더 보기 위해서 이 맥시멈 thickness의 위치에 따른 효과를 지금 양력과 항력으로 이렇게 살펴본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양력의 경우에 당연하게도 까만색 선은 최대 두께의 위치가 리딩 엣지에서부터 15% 정도이고, 제일 하단에 푸른색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최대 두께의 위치가 위치하는 익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좀 대칭 모양 비슷하게 이렇게 보여지죠. 그죠? 이런 경우에 선형 구간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이너스 5도에서 5도 요 구간에서는 대략적으로 비슷한 값을 가지는데, 양력 계수가, 즉 최대 두께 위치가 15%에 있는 익형은 최대 양력 계수가 약 18도, 19도까지 이렇게 증가했다가 급격하게 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극단적인 50% 같은 경우에는 5도 근방에서 좀 굉장히 좀 불안정한 어떤 유동이 형성되고, 즉 실속이 좀 더 경계층 박리가 좀 더 빨리 발생했다는 의미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최대 양력 계수도 낮아지고 한 15도 정도까지 이렇게 양력이 점차 증가를 하는 모양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력의 입장에서는 최대 두께의 위치가 조금 앞쪽에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한 면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항력을 나타낸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까만색 선은 15% 위치에 있는 선입니다. 그래서 이때 항력은 이 정도 수준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 최대 두께의 위치를 뒤쪽으로 이렇게 뺨에 따라서 이 항력이 이런 형태로 줄기 시작하죠. 즉 선형 구간에서 이 선형 구간에서 항력이 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더 40% 정도에 해당되는 이 보라색 선 같은 경우에는 항력 분포가 이렇게 급격하게 낮아지는, 이걸 다시 그려보면 그림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됩니다. 항력이 쭉 떨어지다가 갑자기 훅 떨어져서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영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드랙 버킷이라고 부릅니다. 박스가 되는 거죠. 모양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바구니처럼 훅 항력이 떨어지는 저런 영역이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항력을 매우 크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발생하는 이유는 받은각에 따라서 층류, 난류의 천이점이 일정하게 바뀌게 되면 부드러운 항력 그래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천이점이 굉장히 뒤쪽에 있습니다. 익형이 있을 때 난류의 천이가 굉장히 늦은 곳에서 발생하니까 이 앞쪽은 레미나 유동이 되고 뒤쪽은 터뷸런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 내에서 이 넓은 층류 영역이 훨씬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최대 두께의 위치를 적절히 뒤쪽으로 30%에서 통상적으로 한 40% 요 위치로 최대 두께의 위치를 뒤쪽으로 밀면 이런 드랙 버킷을 형성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력을 매우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층류 익형의 대표적인 특징이고, 이와 같이 최근에 항력을 극단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만들어진 익형들은 대부분 이런 특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 양력을 살펴봤을 때도 이렇게 뒤로 갈수록 양력 특성은 안 좋아지는데 항력 특성은 낮은 받은각에서 매우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익형들은 장기 채공이라든지 기동보다는 그저 떠 있는 게 중요한 그런 것들, 장기 채공 무인기들이 대표적이겠죠, 그죠? 이런 건 오랜 시간 동안 상공에 떠 있어야 되고, 장기 채공할 때는 양력이 CLmax에 이를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때는 낮은 받은각에서 운용이 되고, 그러니까 낮은 받은각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양력이 정해져 있을 때 이 항력을 매우 낮춤으로써 에로바디를 매우 크게 만들 수 있는 익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력을 낮은 받은각에서 항력을 낮추는데 이 맥시멈 thickness의 위치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익형의 캠버, 두께, 그 다음에 압력 구배, 그리고 최대 두께의 위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형상이 익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항공역학의 입장에서 좋은 익형이란 무엇인가 라는 측면에서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양항비, 에로바디, 리프트 투 드랙 레이쇼인 이 에로바디가 큰 것이 좋다. 이게 뭐냐면 같은 양력을 가질 때, 예를 들어 항공기가 순항을 한다. 순항을 하면 리프트와 웨이트가 같겠죠, 그죠? 즉 주어진 웨이트에 해당되는 리프트가 정해져 있을 때 항력이 낮을수록 훨씬 오랫동안 또는 멀리까지 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순항 조건에서 에로바디가 낮은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디자인 스피드, 순항 속도에서 높은 에로바디를 가지는 익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비행 거리는 에로바디에 비례하고 비행 시간은 이 2분의 3승 오버 D로 보통 비례하는데 어쨌든 뭐 같은 개념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양항비가 좋으면 그 비행 거리나 비행 시간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순항 조건에서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이 디자인 스피드, 즉 순항 속도가 비행체마다 다 다르고 순항 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또 익형은 또 각양각색으로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한 익형이 모든 곳에서 좋은 익형이라고 말을 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형태의 익형들이 지금까지도 개발돼서 사용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특징은 최대 양력 개수입니다. CLmax를 높일수록 좋다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CLmax가 높다는 것은 이 선형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여기에서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한 요 선형적으로 양력이 변화하는 이 구간에서 항공기는 운항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톨에 진입하게 되면 비행기가 추락한다든지 제어 불능 상태에 진입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선형 구간을 넓힐수록 좋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비행을 하다 보면 외부에 돌풍이 있을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기동이 필요할 때 이 바등각을 크게 바꾸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비행을 위해서는 넓은 바등각 영역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이 기울기는 2파이로 일정하다고 생각을 하면 결국 CLmax가 높을수록 안전한 비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CLmax는 특히 민항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또 한편으로 이 높은 CLmax는 이착륙 과정에서 또 중요한 특성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항공기가 양력이 웨이트보다 커져야 이륙이 가능하죠. 그죠? 그러면 이 양력이라는 것은 양력 개수 곱하기 동압 그리고 날개의 면적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륙을 하고 또 착륙할 때도 갑작스럽게 양력을 잃게 되면 급격하게 추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륙하는 순간 이륙을 해 있을 수 있으려면 이 양력이 최소한 웨이트보다는 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준이 되는 값은 웨이트와 같은 값이 되겠죠. 그러면 이 둘이 같은 상태로 될 수 있을 때 속도를 계산해 보면 그때의 속도는 인피니티는 빼고 그러면 그때의 웨이트와 같을 때의 속도는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아래 박스에 있는 것처럼 밀도, 면적, CL 분의 EW, 웨이트의 2배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최소의 속도, 즉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최대의 속도는 여기는 웨이트는 정해져 있고 밀도나 면적도 우리가 정해져 있다고 하면 CLmax, 이 항공기가 만들 수 있는 최대 양력 개수로 의 조건으로 비행할 때 속도, 즉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속도의 미니멈이 결정될 수 있겠죠. 적어도 이 속도보다는 항공기가 빠른 속도로 비행해야만 비행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스톨 스피드, 우리말로 실속 속도.
속도라고 부릅니다. 이 항공기 설계나 인증에서 매우 중요한 속도입니다. 즉 항공기가 떠 있는 상태로 있으려면 최소한 항공기는 이 속도보다는 빠르게 비행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항공기가 가속을 해가지고 이 실속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입해야만 비행기가 뜨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또 항공기가 내려올 때도 이 속도보다는 조금 높은 값에서 무게를 지탱한 상태에서 하강을 해야만 되겠죠. 그래야 안전하게 착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착륙 과정에서는 양력이 최대 값을 가질 수 있는 상태로 만들고, 그래서 고양력을 양력 계수를 높일 수 있도록 고양력 장치를 뒤쪽에 쭉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바등각 그걸 통해서 될 수 있으면 바등각 조건을 높이는 상태로 비행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로 이륙을 시작해서 점점 가속을 해가지고, 즉 항공기는 CLmax가 발생하는 상태로, 그리고 면적도 클수록 좋겠죠. 그래서 항공기 날개의 면적을 최대한 넓게 만듭니다. 그런 상태로 한 이후에 이제 엔진을 풀 가동해 가지고 가속을 쭉 시켜서 여기에 계산된 이 값보다 조금 더 높은 값에 진입하게 되면 항공기가 뜨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 실속 속도는 가급적이면 낮을수록 좋겠죠. 즉 낮은 속도에서 항공기가 뜨기 시작하고 내릴 수 있으면 훨씬 안전한 비행이 가능하니까 실속 속도는 낮으면 좋겠고, 그걸 위해서는 CLmax가 될 수 있으면 최대 양력 계수값이 될 수 있으면 큰 값일수록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속 비행에서는 이와 같이 항력이 양항비가 좋고 또 최대 양력 계수가 될 수 있으면 큰 그런 익형들이 좋은 익형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낮은 바등각에서 항력을 극소로 낮출 수 있는 그런 익형이 필요한 항공기에서는 이 최대 양력 계수는 중요하지 않은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통상적으로 이런 특성을 가지는 익형이 좋은 익형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방금 또 얘기했듯이 이 CLmax, 이 익형의 입장에서 보면 이 최대 양력 계수값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력을 증가시키는 고양력 장치가 항공기에 사용이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 플랩의 디플렉션입니다. 이 플랩은 요 항공기 뒤쪽에나 앞쪽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플랩이 하는 역할은 이 캠버를 바꾸는 겁니다. 이와 같이 평행하게 있던 이 플랩을 밑으로 델타만큼 펼쳤을 때 이 중심선, 익형의 리딩 엣지와 트레일링 엣지의 중심선에 해당되는 이 캠버가 훨씬 커졌죠. 그에 따라서 이 하단 그래프에도 있듯이 캠버를 10도 정도의 플랩 디플렉션을 이렇게 주게 되면, 여기서 캠버를 준 효과와 똑같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기울기는 똑같지만 대칭 익형에 대비해서 0.5 이상의 양력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실속에 이르는 각도는 다르지만 점점 조금 낮아졌지만 어쨌든 1.34 정도의 최대 양력 계수값을 1.6 이상으로 이렇게 높일 수 있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 이 리딩 엣지에서도 이 크루거 플랩처럼 이렇게 앞쪽에 어떤 장치를 해서 이게 캠버를 바꾸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이 리딩 엣지에는 보통
슬랫이나 드룹 이런 장치를 통해서 슬랫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조그만 틈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조그만 틈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유동이 좁은 영역을 지나가면서 가속되는 유동을 더해 주는 거죠. 유동을 가속시킨다는 것은 모멘텀을 더 제공을 해줘 가지고 표면에서 박리를 하려고 하는 경계층의 운동 방향의 모멘텀을, 즉 가속을 시켜줘서 좀 더 박리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효과들은, 리딩 엣지 장치들은 통상적으로 이 캠버를 바꾸는 플랫과 조금 다르게 이 그래프 상에서 최대 양력 계수가 발생하는 이 알파를 조금 더 높입니다. 그래서 좀 더 높은 바등각에서도 실속하지 않도록 만들므로써 양력 계수의 값을 크게 높이는 이런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대형 항공기는 이렇게 캠버를 바꾸는 플랩과 실속을 지연시키는 슬랫, 리딩 엣지 장치, 이것들이 결합되어서 사용이 되고, 특히 이륙할 때 보시면 이륙하기 직전에 날개를 이렇게 보시면 모든 이 장치들이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통상 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슬랫과 플랩이 여러 층으로 이렇게 있는, 이렇게 장치를 만들므로써 캠버를 증가시키고 실속을 지연시키는 효과와 함께, 또 하나는 원래 이 정도의 길이를 가지던 날개가 길이가 이만큼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양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면적이 추가적으로 증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속 속도 V 스토어를 다시 살펴보면 루트 로 면적 CL max 분의 EW, 웨이트는 이제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밀도도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면적을 증가시키고 또 이런 장치를 통해서 CLmax도 크게 증가시켰기 때문에 실속 속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다. 그럼 실속 속도가 낮다는 얘기는 이륙할 수 있는 속도가 낮다는 얘기고, 이륙 가능한 속도가, 그러면 활주로도 짧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점들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치들이 그 대형 항공기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높은 양력 계수와 추가적인 면적을 얻는 형태로 활용이 되는 것이죠. 네, 이상으로 이번 차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